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통장에 돈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웃으며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온 행복의 조건이 틀렸습니다. 노후가 힘든 진짜 이유는 무언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젊을 때는 쌓는 게 중요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게 관계를 맺어야 했어요. 그런데 60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쌓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노후를 방해하면서도 꼭 필요하다고 착각하며 놓지 못하는 5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평생 소중히 지켜온 것일 수 있지만 이걸 버리지 못하면 노후는 절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맞다, 이게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줄이십시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정혜순 어르신, 올해 64이십니다. 어르신은 매달 2번째 토요일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계모임 날이거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나간 거예요. 모임에 가면 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누가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왔다더라. 누구 며느리가 또 어쩌고 저쩌고, 누구 아들이 집을 샀다더라. 어르신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야 해요. 어머, 그랬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어르신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이상하게 더 허전합니다. 2시간 동안 사람들이랑 있었는데 왜 더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어르신이 그 이유를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는 나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싫어도 웃고 공감이 안 돼도 고개를 끄덕이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갔어요. 그러니까 몸은 거기 있었는데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치게 만든 거더라고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셨습니다. 지난달 모임에 처음으로 빠지셨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혼자 동네 산책을 나가셨어요. 걷다가 작은 찻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마시셨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1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집에 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 오늘 행복하네. 모임에 안 간 날이 모임에 간 날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수십 명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1~2명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웃어주어야 하는 관계는 오늘부터 과감히 줄이십시오. 관계를 비워야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이 쉴 자리가 생깁니다. 2번째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십시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명희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십니다. 딸한테 카카오톡이 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사위랑 싸운 건 아닌지, 손주가 아픈 건 아닌지. 어르신이 걱정을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딸이 카톡 답장이 늦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전화를 하시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딸네 집 앞까지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딸은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아요.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 뭔가 내가 엄마 노릇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하면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현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구멍일 뿐이에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걱정들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이 되는지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1%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밤새 잠 못 자고 한 걱정 10개 중 9개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은 수많은 불행으로 가득 찼으나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었다. 지금 머릿속을 괴롭히는 걱정거리를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만약 없다면 그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 걱정은 그들을 믿어주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건강 걱정은 지금 당장 10분 걷는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구름을 치울 수는 없지만 걱정을 멈추면 오늘 내리쬐는 햇볕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걱정을 줄여야 비로소 삶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십시오. 경남 통영에 사시는 이종수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어르신은 퇴직하고 나서 이상하게 옷을 더 많이 사게 됐습니다. 예전엔 회사 다닐 때 입던 옷만 있어도 됐는데 퇴직하고 나서 뭔가 허전함을 옷으로 채우려 하셨던 거예요. 골프 모임에 나갈 때는 꼭 새 용품을 하나씩 장만하시고, 동창 모임에 나갈 때는 비슷한 재킷이 여러 벌 있는데도 또 새 걸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옷장을 정리하다가 어르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옷들 언제 입을 거예요? 어르신이 옷장을 열어보셨는데 태그도 안 뗀 옷이 3벌이나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 순간 멍하니 계셨대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 지금 뭘 위해 이 돈을 쓰고 있는 거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남한테 보여주려고 산 거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있어 보여야 할 것 같고, 안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고 나면 잠깐이에요. 금방 또 허전해져요. 그 허전함이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심리학에는 소유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보상 심리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소유를 늘리려 하지 말고 욕망을 줄여라.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결핍을 밖에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루가 터져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곡식을 부어봐야 자루는 절대 차지 않습니다. 터진 자루를 꿰매는 것이 먼저예요. 물건을 줄이면 집이 넓어지고, 소비를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소비를 줄여야 비로소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줄이십시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한태성 어르신, 올해 70이십니다. 어르신은 3년 전에 딸과 크게 다투셨어요. 딸이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면서 술을 좀 줄이시면 어떻겠냐고 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이 버럭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내가 뭘 먹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그날 이후로 딸이 연락을 잘 안 해요. 어르신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속으론 딸이 보고 싶은데 내가 먼저 전화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 말이 틀린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지적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후회가 돼요. 그 자존심 때문에 딸이랑 3년을 어색하게 지냈는데 내가 얻은 게 뭔가 싶어요. 그 자존심을 지켜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잃은 건 딸이랑 보낼 3년이었습니다. 심리학에는 방어적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면이 허약할수록 외부의 비판이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 과시나 고집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부드럽게 휘어질 줄 아는 대나무가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듯 마음을 유연하게 가져야 노년의 거센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잘 몰랐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한 뼘만 낮추면 자식들과 대화가 시작되고 이웃과 웃으며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존심을 줄여야 비로소 진짜 존경을 받게 됩니다. 5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쓸데없는 집착을 줄이십시오. 전남 광주에 사시는 윤복래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어르신은 작은 아들이 3년 전에 서울로 이사를 갔을 때 정말 힘드셨어요. 가까이 살 때는 일주일에 2~3번은 봤는데 서울 가고 나서는 한 달에 1번 보기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때부터 어르신이 아들한테 하루에 카카오톡을 여러 번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밥은 먹었냐? 요즘 어떻냐?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 아들이 바빠서 답장이 늦으면 어르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서울 간 뒤로 나한테 남은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 키우는 게 내 역할이었는데 그게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아들을 더 잡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집착이 오히려 아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아들은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연락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의 한 노년 심리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삶에 집착하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진리를 전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 윤복래 어르신이 요즘 달라지셨어요. 아들한테 카카오톡을 하루에 1번만 보내기로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같은 또래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체조도 하고 가끔 같이 점심도 드십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게 내가 바빠지니까 아들 생각이 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더 해오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면서요. 손을 놓았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움켜진 손을 펴야만 비로소 평화가 그 손바닥 위에 올라앉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주십시오. 그들이 실수를 겪더라도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집착을 줄여야 비로소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소비,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쓸데없는 집착. 이 5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 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언가를 더 채우고 증명하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이사를 준비하듯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노후는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무거웠다면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불편했던 모임을 정중하게 빠져보고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오늘 하루만 멈춰보고 자식에게 향하던 연락을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껏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뒷전으로 밀려났던 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언제 진정으로 웃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환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참고 버텨오신 그 세월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사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어르신께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온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